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겸손입니다. 오늘은 제 치아를 빼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이번 화요일인가 제 치아를 좀 빼게 됐어요. 뭐 어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치과의사가 자기 치아를 빼게 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치과의사인데 얼마나 네 치아를 관리를 못했으면 이를 빼냐, 그런 사람이 무슨 남의 이를 치료를 해주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여러분께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. 일단 제가 처음 이 치아가 아팠던 게 한 29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제 38살이고 한 9년 정도 됐네요. 처음에 이제 아팠었는데 왜 아팠냐면 이제 크랙 때문에 아팠어요. 이제 치아에 이제 금이 간 거죠.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씹을 때 되게 불편해요. 음식을 씹을 때 뭔가 좀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다음에 찬물을 먹을 때 좀 시렸습니다. 이제 그게 이제 크랙의 증상인데, 문제는 뭐냐면 크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치아가 아픈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치과를 갔죠. 이제 선배 치과에 갔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검사를 주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치아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, 좀 더 지켜보자.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. 이게 좀 어떤 치아가 정확하게 아픈 건지를 검사를 해서 알아야지 그 치아를 치료를 해줄 거잖아요. 검사를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집에서는 아픈데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안 아프단 말이죠.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치과의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제가 뭐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치아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환자가 계속 아플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막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넘어갔죠. 괜찮았다 아팠다 괜찮았다 아팠다 반복하게 돼요. 또 괜찮아지나? 이러다 또 아프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이러다 말겠지, 또 이러다 괜찮아지겠지,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또 제가 찬물에 막 시리고 이랬으니까 시린매드 치약을 썼었습니다. 시린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것 같거든요.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32살이 됐었어요. 32살에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에요. 그 시점에 이제 또 다른 치과의사 선배, 보존과에서 좀 실력 있는 선배를 찾아간 거죠.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겁니다. 해당 질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선배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다. 뭐 한동안 잘 썼었습니다. 문제없이 사용하다가 2012년 말이었던 거죠. 지금 2019년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자는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. 자다가 깼습니다. 자다가 깼는데 되게 아픈 거예요. 이거 너무 아프다. 사실 그 전에 저도 이제 약간씩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좀 느끼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한 번씩 제 치아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, 그 다음에 입안에서 뭔가 이제 증상들을 제가 느끼니까 조금씩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프진 않았던 거죠. 사실은 좀 그 치아가 아까 전에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하고 제가 이제 크라운 덮어 씌웠는데 저는 이제 딱 보면 이거는 되게 치료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엑스레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선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었고, 치료를 하면서 이거 이러이러해서 조금 걱정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C형근관이라는 거예요. 신경 치료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진 치아들인데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배가 치료를 잘 못해줘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치료를 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치아 내부의 신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기 치과의사한테 또 찾아갔습니다. 좀 봐달라라고.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는, 치과의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치아를 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주변에 잘하는 치과의사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되게 좀 애매했어요. 뭐가 애매했냐면 제가 실제로 뽑은 치아라 또 그 앞에 치아라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렵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둘 다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, 뒤에는 이러이러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에는 또 이래이래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, 둘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아플까?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뒤에 거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 라는 거에 대해서 동기도 저도 좀 동의를 해서 뒤에 거를 뺐습니다. 대신 결론적으로 보니까 둘 다 문제였던 것 같아요. 뒤에 거도 문제가 있었고 앞에 거도 또 다른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. 다른 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치과의사기 때문에 제 치아를 치료를 해준 선배를 전혀 원망하진 않아요.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다는 걸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제 치아가 치료하기 되게 어려운 치아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제 치아를 빼게 됐지만
그에 대한 뭐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는 않습니다. 사실 치아를 뺀다는 게 좀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저도 치과 의사지만 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연구치 중에서는 처음으로 치아를 빼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저도 치과 의사로서 또 한 단계 좀 성숙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환자분의 마음을 온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나. 그전에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. 상실감이 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은 거였기 때문에 빼고 나서 치아를 보니까 뿌리 쪽이 좀 녹아있더라고요. 오죽했으면, 오중 염증이 심했으면 뿌리가 이렇게 녹았을까, 뭐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, 염증이 이렇게 심하면 마취를 해도 마취가 잘 안 돼요. 제가 치료하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.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오신 분들한테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해서 신경치료를 하면 마취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. 그러면 진짜로 치과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. 전 정말 너무 죄송한데 말씀을 드려요. 정말 제가 저는 마취 지금 충분하게 했고,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되게 많이 아프실 거다.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신경 치료를 하면서 신경 내부에도 막 마취를, 보통은 이제 잇몸 쪽으로 마취를 하는데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막 충치 제거한 상태에서 신경 안쪽으로 그냥 마취를 해버리거든요. 그걸 하면 그래도 좀 덜한데 그렇게 해도 안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 그냥 참으시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진짜 끝나고 나면 진짜 온 등에 막 땀이 막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.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걸 직접 한번 겪었습니다. 마취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마취를 안 한 게 아니라 마취를 진짜 많이 했어요. 마취를 되게 많이 했고 여러 번 했고 뭐 할 수 있는 마취는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.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심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. 심하고 나면 마취도 안 돼가지고 치료할 때 더 많이 힘들다. 뭐 그런 것들이 또 주의점이 있습니다. 저는 그런 걸 다 알잖아요. 뭐 치료할 때 염증이 너무 심하면 마취가 안 돼서 힘들다. 아까 전에 뭐 치료를 했는데 이게 좀 치료가 잘 안 돼서 발치를 하게 됐다. 뭐 이런 것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죠. 야, 왜 이렇게 아프냐? 왜 이렇게 아프게 빼냐?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데 환자분들 오죽 더 하겠어요.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너 치과에서 치아 그거밖에 관리 못하냐?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관리는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, 뭐 앞서 제가 이제 그 치아가 아팠던 이유가 크랙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제 크랙이라는 거 결국에 이를 꽉 깨무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제가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뭐 아마도 이를 막 꽉 깨무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나 뭐 딱딱한 거 질긴 음식을 좋아하거나 뭐 그래서 이제 크랙이 생겼을 거고,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신경치료가 진행될 정도까지 문제가 됐던 거고, 불행하게도 제 치아가 신경치료를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이, 그래도 덕분에 6년 정도는 그 선배 덕분에 6년 정도는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쓰다가 갑자기 그동안에 근데 염증은 계속 진행이 됐던 거겠죠. 엑스레이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염증이 계속 진행되다가 통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많이 아팠고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아를 발치하게 됐고, 뭐 앞으로는 제가 임플란트를 하게 될 거고,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치과의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, 근데 치과의사는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을 텐데도 이러니까 나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아프기 전에 잘 치료 잘 받고 검진도 잘 받고 하자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치아 관리 잘하세요.